이것을 전하는 없는 없는 번호네요. 판매처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와입니다. 오늘은 PR기 세팅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느라 애먹었어요. 사실 세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컨텐츠가 진짜 많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가죽의 종류, 두께, 그리고 그 하드함 이런 거에 따라서 수반되는 변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전부 다 구독자님한테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과연 꼭 가죽 공예를 할까? 그리고 우리가 가죽 공예 하는데 그런 장비마다 모든 기능을 다 숙지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취미를 누가 하냐고요. 그쵸? 가방 하나 만들기도 전에 다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포스팅하는 PR기 세팅 방법은 가죽 공예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지식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PR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PR기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죽 공예랑 좀 비슷한데 이 칼날이 얼마나 잘 연마되었냐 하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 PR이 잘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PR기 세팅이 됐다 하더라도 이 칼날이 잘 연마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점들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칼이 얼마나 잘 연마되어야지 그러한 단점들을 얼만큼 보완해 줄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팅이 잘 되어 있다, 칼이 연마가 잘 되어 있다, 이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이 의미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이 주관적인 단어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 의미는 더 애매모호해집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PR기를 사용을 하면서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입문자분들이 그런 감을 익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속성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시험 치면 평균 이상은 나올 정도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굳이 PR기를 100% 다 숙지해서 가죽 공예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생각해보세요. 100점 맞으나 60점 맞으나 합격은 똑같잖아요. 자, 이제 제발 시작하라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그 전에 PR기 기본 명칭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걸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오셔야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칼 가는 방법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이얼의 기능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이 하얗게 질리지 않을 정도로만. 먼저 이 칼날은 그 뒤에 있는 연마숫돌로 갈아줘요. 장치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PR기 칼을 연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마숫돌과 칼 끝이 부딪히면서 연마가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위험해요. 이걸 오픈하고 칼을 갈아야 되니까요. 다 오픈하고 칼을 갈아도 위험하지 않다면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가죽 공예를 하고 애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 안 열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를 때 사고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오픈한 상태에서 연마를 하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런 사인펜 같은 걸로 칼날을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칼을 갈아주면 칼이 어느 부분이 연마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칠해준 다음 이 다이얼을 이제 온으로 돌려줘야겠죠? 그런 다음 페달을 밟아줍니다. 그럼 연마숫돌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이얼을 돌리면서 이 연마숫돌이 칼날에 닿게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 불똥이 튈 겁니다. 간지 있죠? 자, 불똥이 너무 많이 안 튀어도 됩니다. 틸똥 말똥한 상태로 계속 갈아줘요. 얼마큼 갈아줘야 되냐면 30초에서 1분 정도. 그리고 칼날이 다 갈렸으면 버튼을 다시 돌려서 이 연마숫돌을 뒤로 보내준 다음에 이 형광펜으로 색칠했던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맨 끝에만 이 형광펜 부분이 지워졌다면 칼날이 정확하게 잘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칼과 연마숫돌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페달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돌아가면서 칼날에 손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날과 연마숫돌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주시고 서서히 이 다이얼을 돌리면서 연마숫돌과 칼날이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페달을 놓지 마시고 이 다이얼을 돌려서 연마숫돌을 뒤로 보낸 뒤에 페달을 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연마숫돌로 갈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칼끝이 아니라 칼 중간쯤에 형광펜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칼날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돌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다이얼을 온으로 돌리고
페달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을 살짝 돌리면서 칼날과 가까이 만나게 해주는 거죠.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리고 이 다이얼을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서 칼날과 연마숫돌이 멀게 위치시킨 다음에 페달을 놓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PR기 사셨을 때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칼날을 갈고 나면 그 뒤에 찌꺼기가 남잖아요. 칼날 뒤에 두고 한 번 더 페달을 밟아줍니다. 그러면 칼날의 뒤끝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칼날을 갈면서 느낌을 이제 익히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 PR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칼날을 가는 시간을 더 길게 해주던지 아니면 불똥이 조금 더 많이 튀게 PR을 해주던지 두 가지 옵션을 병행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칼날이 잘 갈렸구나 하는 그 시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솔직히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전문가가 오더라도 이 경험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하셔도 거의 90% 이상은 PR기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칼을 계속 갈다 보면요 연마숫돌 더러워져요. 저는 이제 파란색 깔의 연마숫돌인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검정색으로 좀 변하거든요. 자, 그때 이렇게 생긴 장비로 이 연마숫돌을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진짜 할 거만 해서 못하겠죠. 근데 안심해도 될 건 이거는 제가 2년 만에 한 번 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페달을 누르면 연마숫돌이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거를 이제 살짝 부딪혀 주는 거예요. 약간 힘을 줘야 돼요. 이게 돌아가는 것들이 일정하게 다 돌아가면 제일 좋아요. 이 중에서 한 2개만 돌아간다 이러면 이제 수평이 안 맞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돌이 기울여서 갈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게 전체가 다 돌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마숫돌을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대고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씩 힘을 주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또 숫돌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잘 조절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하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 연마숫돌을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요걸 굳이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건 뭐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라서 언제 하냐면 칼날을 충분히 갈았는데도 PR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연마숫돌을 청소해 줘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가 PR기 칼날을 갈 때 필요한 정보들이었고요. 댓글 같은 거 보면 정말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PR기 칼을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되냐고 하는 건데요. 저는 칼날을 언제 가냐면 새로운 작품 시작할 때는 무조건 갈아줘요. 내가 저번에 가방 하나 만들었다, 두 번째 가방을 만든다 하면 그 사이에는 칼 연마가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칼을 갈면서 이 칼날의 위치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칼날을 다 갈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걸 다시 원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칼 연마가 끝났다고 하면 이 칼날과 이 노루발의 위치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PR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루발과 이 칼날의 간격이 1mm 미만으로 되게끔 칼날의 위치를 다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칼 연마 끝났는데도 이 위치가 1mm 미만이다 하면 그냥 그대로 주셔도 됩니다. 칼날과 이 노루발의 위치가 1mm 미만일 때 PR이 제일 잘 돼요. 원래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죽의 종류, 그 다음에 두께에 따라서 이 세팅을 다 달리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1mm 미만일 때 대부분의 가죽이 다 큰 무리 없이 PR이 잘 되었어요.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게 너무 얇고 연한 가죽일수록 이 간격은 더 노루발과 가까워야 돼요. 1mm 미만인데도 양가죽이 또는 염소 가죽이 PR이 안 된다면 칼날의 위치를 노루발과 더 안쪽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간격이 넓어버리면 염소 가죽이 PR이 되지 않고 다 이 사이로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머리가 조금 아프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 결론은 웬만한 것은 1mm, 노루발과 이 칼 사이가 1mm 미만일 때 PR이 대충 다 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고구마 숫돌입니다. 고구마 숫돌이죠. 이 숫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칼과 수평이 되어야 돼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저번 강좌에서 이 고구마 돌과 관련된 다이얼을 2개를 알려드렸죠. 이 2개인데 이 숫돌의 텐션을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텐션의 느낌까지 알려면 더 어려우니까. 자,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숫돌과 칼날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수평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일 처음 이 다이얼을 돌려서 칼날과 숫돌의 거리를 이제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얼을 수평 다이얼을 조절해서 고구마돌의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올라갔죠? 이 숫돌과 칼날은 수평으로 최대한 가깝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까요? 저는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자, 페달을 한번 밟아보세요.
돌아가죠. 그리고 이 다이얼을 돌려서 올려보세요. 칼과 숫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 이걸 반대로 돌리면서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아래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칼 연마와 그리고 고구마 돌의 수평 그리고 노루발과 이 칼의 거리 맞추는 것까지 세 가지를 포스팅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두 번, 세 번 정도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 PR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PR기 구매한 곳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네요. 판매처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런 거 점검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이 정도만 하셔도 가죽 공예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PR기 기본 세팅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셨다고요? 한 번 더 하세요.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